안녕하세요. 우리 꼬마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베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 왕초보 메이크업, 증명사진 메이크업 보고 따라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도 옛날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그런 기본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메이크업 이후에 지금은 좀 레벨업 단계가 있어요. 레벨업 하고 싶은 구간을 또 따로 만들었으니까 취향별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베이스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쿠션 많이 쓰시잖아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밝은 톤을 쓰시면 얼굴빛이 화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칙칙해져요. 내 컬러 톤이랑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다크닝이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밝은 것도 충분히 화사하고, 그리고 얼굴 중심을 또 밝힐 수 있는 톤업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라이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얼굴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거는 얼굴을 크게 하는 방법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쿠션 중에 제 바디톤이랑 조금 더 잘 맞는 N22호 쓸 거예요. 여러분,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힘을 빼는 거, 그리고 양을 조절하는 거. 우리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팡창 이렇게 막 세게 두드려야 빠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르게 안 되고요.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발라서 톡톡톡톡 내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빠르게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묻혀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양을 잘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발라야 될까요? 항상 이 볼 중앙부터 바른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꾹 누를게요. 그 다음에 팡팡이 아니라 도도도도도도 바를게요. 이쪽으로, 코 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내렸어요. 퍼프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넓은 거 할 때는 손가락을 다 펴서 하고, 좁은 데 할 때는 한 손가락을 눌러서 해주시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은 진짜 살짝만 할게요. 뭔가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너무 살살하는 것 같아서. 그치만 살살해야 됩니다. 제품력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이 그 쿠션이 픽싱이 돼요. 그래서 막 여러 번 두드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더 건조해지고 뜰 수 있거든요. 이마도 새로 안 찍었어요. 원래 있는 거에서 발랐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커버를 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요. 목까지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까지 발라주면 반사판 효과도 있고 목톤이랑 잘 맞기 때문에 조금 화사하게 하더라도 이질감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목까지도 좀 발라줄게요. 목은 대충 바르셔도 돼요. 좀 목톤이 이제 잘 맞고 화사해졌죠? 이제 여기에서 커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에 화사하게 하거나 커버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진짜 커버할 부분은 팟 타입의 컨실러가 좋아요. 약간 스티키하고 끈적끈적하면서 커버가 잘 되는 거. 저는 커버를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컨실러 팔레트 하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밝게 할 부분은 밝게 할 수 있고 트러블마다 약간 어둡게 해야지 좀 눌러지는, 튀어나오거나 붉은기 있는 것들은 약간 누리끼리하게 어두워야지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좋은데 안 쓰실 거잖아요. 안 쓰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피부톤이랑 비슷한 거 하나만, 이거 완전 짐승 용량이에요. 많이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거랑 도장 브러쉬처럼 생긴 거,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는 거거든요. 범위가 얇게 커버해야 되는 눈가, 뭐 이런 입가 이런 거는 얇은 게 좋아요. 그리고 작은 부위에 딱 이렇게 커버하고 싶은 거는 얇은 브러쉬가 좋아요. 근데 안 쓰실 거잖아요. 하나만 입고 싶잖아요. 그럼 그냥 도장 브러쉬 쓰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자, 그냥 발라요. 저는 여기 기미도 있고 우리 코 주변이랑 입 주변, 저 여기 트러블 난 것들 이런 거 가려볼 거거든요. 이것부터 가려볼까요? 살살살 두드려요. 두드려서 양이 좀 많아질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이제 퍼프 가져와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가리면 돼요. 코 벽 이런 데는 쿠션은 그래도 약간 촉촉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잘 끼어요.
그래서 이런 하드한 컨실러를 살짝 바르는 게 훨씬 더 커버도 잘 되고 번들거리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붉거나 음영이 지면 콧볼이 더 넓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콧볼을 줄이고자 여기에 쉐이딩을 막 넣잖아요. 그러면 코가 더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코가 좁아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음영감들을 오히려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미간 이런 부분들은 좀 밝고 너무 축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촉촉하거나 어두우면 인상이 확 어두워 보여서 그냥 컨실러로 조금 커버해준다 생각하고 할게요. 여기도 뭔가 딱 잡혔고 이런 부분도 그냥 컨실러 발라서 이게 양 조절도 있는데 이 브러쉬 안에 넣는 거예요. 여기 색 보시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선진 곳이 있잖아요. 이런 브러쉬들도 여기까지 묻혀야지 파운데이션이 잘 됩니다. 섀도우도 여기까지 다 바르지 말고 여기 흰 선에다가 바르세요. 그런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양을 좀 넣어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두드려서 쉽게 커버가 되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두드려서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두드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은 양으로 이 눈두덩이도 한번 꼭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두덩이에 섀도우가 잘 안 가면 눈두덩이가 되게 칙칙해지고 섀도우를 바르더라도 색감이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 줄게요. 자, 더 커버할 데가 없어 보이죠? 자,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이 상태에서 막 눈썹 그리기 때문에 눈썹 밀리고 섀도우 바르니까 섀도우 좀 진하게 보이고 뭔가 색조율을 그냥 바로 들어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픽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뭐 아침을 먹거나 헤어를 하거나 의상을 먼저 입어요. 의상을 먼저 입으면 메이크업 컬러 맞추기에도 좋고 그리고 베이스 픽싱될 시간을 조금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여기에서 하지 말고 내가 해놓을 것들을 해놓으면 더 좋다. 베이스가 더 잘 잡힌다. 이런 것들을 꼭 어필을 하고 싶고 아니요. 저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요. 고정은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픽서를 한번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틱 쉐이딩 하고 싶잖아요. 근데 스틱 쉐이딩 제가 쓰는 건 여러분들 구하기 어렵고 또 스틱 쉐이딩이 파우더보다 사실 컨트롤하기 어려운 제형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지는 반죽 타입의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브러쉬로 바를 거거든요. 쉐이딩은 정확한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쉐이딩 그냥 나중에 가루 타입으로 할게요 하신다면 요건 생략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요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발랐어요. 항상 손등을 팔레트처럼 쓰세요. 우리가 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하지 않고 코만 해볼게요. 자, 일단 내 코끝, 내 코끝이 여기잖아요. 코끝 바로 아래 여기에 쏨 이렇게 한번 갈게요. 그 다음에 펼쳐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끝이 일단 짧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원하죠? 높아 보이기를 원하죠? 여기 눈썹부터 내려오는 거 절대 금지. 그러면 짧아 보이기로 한 거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앞머리 부분 있죠? 여기만 살살살 잡아주기. 요렇게 쉐이딩 오는 거 아니고 여기만 잡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콧방울이 좀 이렇게 갸름하게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콧방울 시작점에서 아까 잡은 데까지 그냥 살짝 굴리듯 놓으세요. 여기도 살짝 굴리듯 놓을게요. 여기가 살짝 좀 좁아졌죠. 그리고 또 요즘 막 끊는다던데 한번 끊고 싶다. 여기를 끊으면 이제 그냥 코가 짧아진다 라기보다는 여기가 살짝 눌려져서 코끝이 더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줬어요. 그리고 이 입술 주변도 이렇게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살살살 지나가 주기만 되거든요. 입술도 오버립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작업 먼저 살짝 해놓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눈 길이를 오늘 섀도우를 많이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 눈 긴 거 좋아하잖아요. 음영으로 먼저 채우지 않고 억지로 라인을 길게 뺀다거나 하면 또 어색해 보일 수 있고 좀 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티가 잘 안 나고 은은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놓으면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는 뭐 이런 데 쉐딩도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발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턱끝을 좀 작게 하고 싶어요. 그냥 턱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쉐딩, 얼굴 하얗게 하고 쉐딩 어둡게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원숭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비추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쉐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차에서는 내가 꼭 넣고 싶은 부분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광대다. 그럼 광대만 살짝 하고 저는 여기 턱 끝만 작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놔도 비율적으로는 여기가 작아진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랑 여기를 만약에 줄이고 싶다. 근데 얼굴 전체적으로 쉐이딩한다? 그냥 그거 다시 도드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메이크업이란 건 눈속임이기 때문에 내가 보정하고 싶은 부분만 쳐야 보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많이 픽싱이 됐어요. 이게 느껴져요. 아까는 약간 축축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제 딱 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때 파우더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막 꾹꾹 팍팍 막 이렇게 두드리신다고 들었는데 절대 안 되겠죠. 파우더를 세게 하면 지금 베이스 공들인 거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처음부터 절대 많은 양의 파우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는 지금 색조를 얹기 위해서 가볍게 파우더를 해놓는 거고 마지막 라스트 터치로 조금 불필요한 유분을 더 잡아준다. 이게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공식으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사실 루스 파우더를 쓰는 게 이제 베이스 단계에서는 제일 좋아요. 이 프레스드 파우더는 가루 타입 루스 파우더를 압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양이 많게 발려질 수 있어요. 압축한 거라서. 그래서 가루 타입으로 다져주듯이 해주는 게 더 완벽한 베이스를 할 수 있는데 가루 타입 안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레스드 타입으로 가지고 왔고 이 퍼프에 손을 끼우지 않게 만든 거는 힘 빼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톤업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분만 없애는 게 아니라 톤업용이라서 자칫하면 그냥 허해질 수 있어가지고 팍팍 바르시지 않게 제가 손에 끼우는 거를 없앤 겁니다. 이것도 살짝 양 조절해 주시면 좋고 어디 바를 거냐면요. 일단 얼굴 외곽 바를게요. 얼굴 외곽은 번들거리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억지로 여러분들 힘을 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퍼프이고 그래서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여서. 그 다음에 여기 이마 미간 여기 아까 제가 밟고 플랫해야 예쁘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유분기 있거나 약간 번들거리거나 하면 사람이 인상 쓴 것 같아요. 여기가 좀 화사하게 잡혀 있어야 얼굴도 짧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 있는 부분 꼭, 여기도 꼭, 그리고 코벽, 여기 코벽 있죠? 여기는 너무 파우더가 많이 가면 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코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놔두고 요 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주변도 진짜 남은 양으로만 살살살 할게요. 파우더가 됐습니다. 자, 이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뭐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썹이 사실 여러분들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썹부터 그리려고 하면 여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리고 싶고 뭔가 대칭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대칭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스크류 브러쉬로 막 지우고 어쩌고 하다가 막 번지게 되고 이상한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 섀도우로 넘어가 버리자 이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맨 마지막에 그릴 겁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넓은 부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쉐이딩 겸 블러셔를 알려드릴 건데 블러셔를 다른 색으로 쓰든 섀도우를 다른 색으로 쓰든 요거는 매일매일 다르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기본 얼굴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딘 베이지로 브러쉬에 잘 묻힌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넣어주고 정면을 봤을 때 우리 이만큼 잡고 싶죠. 그러니까 이 안을 여기를 시커멓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조금 갸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돋보이는 이 광대를 좀 없애볼게요. 도도도도도도. 여기를 어둡게 한 게 아닌데 여기가 조금 줄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를 어둡게 해봤자 정면으로 봤을 때는 광대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두운 걸 여기까지 바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고 내가 줄이고 싶은 얼굴 선을 따라서 블러셔를 해준다. 이렇게 똑같이 쓸어서 바르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쉐이딩이 진하진 않은데 얼굴선이 정돈된 이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블러셔를 다른 색으로 여러분들 바르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코 쉐이딩 한 것들도 한 번 더 지나가주면 연결성이 있어서 이 톤이 잘 맞고요. 이렇게 음영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섀도우 브러쉬 사용해서 이것도 딘 베이지로 깔아줄게요. 한 톤을 바르되 뒤쪽으로 진짜 여기 관자놀이 아니야? 퍼질 듯이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묻혀서 이번에는 살짝 이렇게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요. 언더 음영을 조금 깔아줄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애교살을 뾰롱하게 밝게 하면 여기가 짧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음영감이 있어야 조금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펜슬을 이렇게 두 가지로 써볼 건데 하나는 스킨톤의 바닐라 베이지색이고 하나는 다크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펜슬은 무조건 손에서 살짝 녹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바르다가 뚝 떨어지거나 혹은 안 발린다 하고는 막 이렇게 문질러 버리거나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항상 녹여서 끝은 그 다음에 이 애교살을 이렇게 통통하게 밝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자 보세요. 모든 건 효과적으로 여기만 밝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큐브 중에 여기 하이라이터 부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납작하고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바른 데가 마르지 않게 바로 발라요. 이 작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른 거 같지 않고 뭔가 칙칙해요. 섀도우를 발랐는데도. 그래서 이 밑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요거를 꼭 하셔야지만 이렇게 뾰롱하고 효과적인 애교살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넓게 바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까 그 방법대로 범위만 다르게 해서 바르시면 더 극적인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줬잖아요. 이 안에 언더 점막의 앞머리 채우는 거는 되게 인상이 또렷해 보이고 좋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다른 부분 어렵게 하지 말고 요거만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펜슬을 얇은 거를 두고 그냥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면 눈매가 좀 또렷한 느낌이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볼게요. 제가 보면 한 방에 그리지 않잖아요. 이게 펜슬이다 보니까 앞뒤로 간질간질 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렷하게 잡았어요. 이제 여기도 트고 여기 아이라인만 그리면 눈매는 어느 정도 되겠죠. 제가 또 비슷한 이렇게 폭신폭신한 젤 타입으로 갖고 왔어요. 이게 안 번지거든요. 이렇게 브러쉬 작은 거에다가 묻혀서 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이고 싶잖아요. 일단 여기랑 범위를 먼저 넓게 잡아주세요. 여기가 아니고 조금 내려와서 잡아요. 잡은 다음에 가운데랑 연결하세요. 그냥 살살살살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요렇게 내려와졌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살짝 묻혀서 조금 아래로 내가 그린다. 제가 이쪽부터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진해야지 트임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시작점이 여기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발랐던 섀도우를 한 번 더 여기에다 지나가 볼게요. 그럼 밑이 더 안정감 있게 싹 잡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봅시다. 또 이걸로 그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쉬우니까. 아니면 이걸로 가이드 잡고 이걸로 또렷하게 할까?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바르는데 이번에는 한쪽에만 묻혔어요. 이 양쪽에 묻히는 게 아니고 한쪽에만 묻혀서 묻힌 쪽이 위로 가게 잡으세요. 그래야지 아래까지 안 번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그려야 되냐가 이제 문제죠. 이 아랫라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일자로 하면 그대로 눈매에 맞춰서 일자가 되는 거예요. 살짝 올린 듯이 해볼까요?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는 곳에다가 그냥 대충 스륵 가이드를 만들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언더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 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 채워서 그리면 당연히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여기랑 눈이 만나는 곳을 띄워져 있더라도 일단 그리세요. 그냥 색칠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조금 또 뾰족한 면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줄게요.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그냥 어색한 부분을 지워버려요. 어차피 아이라인을 그릴 거니까 펜슬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일단 길이는 대충 가이드가 잡혔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복습. 여기에 일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그냥 뒤쪽만 내가 얘랑 만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끝선만 남으니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펜슬이 우리에게 남았죠. 그럼 더 또렷하게 예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펜슬 쓸 때 어떻게 한다? 손등에서 녹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요. 다시 색칠 공부예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가 또 또렷하게 잡히죠. 이게 더 진하기 때문에. 꼭 뭔가 아쉽더라도 다 마르기 전에 면봉으로 싹 해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속눈썹을 뒤에만 붙이는 게 여러분들 또 눈도 더 길어 보일 수 있고 한 올 한 올 씹는 거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라진 속눈썹 있죠? 이 눈의 길이를 길게 연장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주는, 일단 맨 뒤에 거는 좀 길어야 되니까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하나 떼서 여기 뒤에다 붙일 건데요. 어디에다가 붙이냐? 완전 끝에 붙이면 처지거든요. 여기 제일 두껍게 그려진 아이라인 있잖아요. 내 눈매 끝에서 바로 앞에. 속눈썹이 끝난 곳 말고 그 앞쪽에다가 여기에다. 그래야 눈이 이렇게 트여 보여요. 근데 하나만 붙였으니까 살짝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숱이 조금 더 작은 거를 사용해서 그 앞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는 거예요. 2개씩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거울을 아래로 2개 보고 속눈썹을 내 속눈썹 위에다가 그냥 얹는다. 그리고 높이를 맞춘다. 이렇게만 해도 눈매가 좀 더 뒤로 트여 보이고 사진상에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 정도 해주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개씩만 붙였어요. 이제 여기에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 눈썹을 무조건 브로우 파우더가 아니더라도 꼭 거기에다가 색을 칠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자꾸 약간 펜슬이 뭔가 베이스랑 같이 지나가지고 밀린다 이런 느낌들은 여기에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조건 브로우 파우더를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걸 쉽게 하라고 또 만든 툴이 있어요. 일단 이 블렌더 브러쉬로 눈썹을 그냥 색칠할 거예요. 좀 안정적인 색으로 해볼게요. 눈썹을 앞부분부터 바르지 않기. 뒷부분부터 바르세요. 뒷부분부터 그냥 색을 칠하는데 원래 눈썹 형태에 맞춰서 그냥 발라주세요. 이게 총알 브러쉬여서 블렌더 브러쉬이기 때문에 뭐가 떡지지 않고 그냥 색을 얹어주기에 되게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꼬리까지도 그려줄 수 있죠. 여기도
뒤쪽부터 해서 그냥 색만 채운다. 요거만 해도 일단 80%는 여러분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양이 거의 없잖아요. 이걸로 뒤에서 앞으로 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쳐주면 또 눈매가 살짝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쳐줄게요. 이렇게만 해봐도 이제 눈썹이 또렷해지면서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저는 브로우 파우더만으로도 잘 채워졌기 때문에 크게 할 거는 없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취향 있을 거예요. 일자 눈썹이 취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치형이 취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백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눈썹이 엄청 큰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라인보다 더 길게 이 정도까지 꼬리는 만약에 길면 또 지울 수 있으니까 약간 길게 해놓고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짧은 것보다는 여백 줄이기 훨씬 좋다. 그리고 좀 더 힘있게 하고 싶은 부분은 쭉쭉 그리시지 말고 그냥 찍어 바르듯이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입술도 남았고 애교살 음영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쉐이퍼, 립 쉐이퍼인데 이게 완전 음영색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코도 할 수 있고 뭐 다른데 디테일 쉐이딩을 할 수 있는데 요걸로 입술 쉐입도 잡고 그리고 애교살도 넣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애교살을 약간 만들어 놓고 이게 약간 네모고 넓적해서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립 쉐이퍼기 때문에 입술이 안 번지게끔 제가 되게 하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지워집니다. 그냥 가운데부터 쓱 바르면 돼요. 립밤을 살짝 파우더를 걷어내고 란 아래 음영을 이렇게 가운데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입술 산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이 구각을 살짝 음영감을 줘서 연결하듯이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입술은 여러분들 완전 취향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바르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휘뚜루 마뚜루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로지색이 좀 평범하고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면서 웨어러블하게 쓸 수 있는 색이니까 만약에 저는 조금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이 신더무브를 사용해서 저는 요거를 살짝 레이어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러즈립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입술을 발라봤고요. 여기에서 또 뭐 글로스를 얻는다거나 하는 거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사실 끝났어요. 초보 메이크업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은 완전 완벽해. 이렇게 하고 나가면 다 예쁘다가 난리다. 그리고 사진 찍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는 난 초보긴 하지만 좀 약해요. 더 디테일한 거 혹은 더 스킬풀한 거 알려주세요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그레이드 팁 중에 하나로 헤어라인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헤어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굴 선 정리도 되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또 여백도 줄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큰 효과를 주거든요. 이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채운다. 이만큼만 해도 뭔가 또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살살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면 뭔가 더 정돈돼 보이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특히 막 플래시나 밝은 조명 가면 이런 부분들이 허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면 굉장히 좋다. 여기도 조금 빈 부분이 없게 채워주면 뭔가 빽빽해 보이고 사람이 되게 단정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컬러 렌즈도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고 여러분들의 눈매를 또 새롭게 보이게 이미지를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눈빛이 예뻐 보이는 거 하나만 추천을 해볼게요. 요거는 브라운색 약간 축고정 렌즈인데 축고정 렌즈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딱 사진 찍을 때 요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분위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큐브 중에 요 하이라이터 부분을 이 애교살에다가 반짝 발랐잖아요. 근데 이 반대쪽 토너 파우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를 넣어주면 사진이 완전 또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스킬업 단계에서 보여드리면, 이 넓적한 넓은 브러쉬를 토너 파우더를 묻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발색해서 이펙트가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제가 만든 것들은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팍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바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바를 거냐면 일단 꾹 눌러요. 피부에 잘 붙여서 쓸어줘요. 그 다음에 이런 팔자주름 라인에도 많이 바르거나 발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뼈 부분 한번 잡아주면 눈매가 더 이렇게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입매도 좀 칙칙해 보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갑자기 되게 스킬풀해진 듯한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도 여기도 한번 가볍게 쓸어주고, 여기에서 또 포인트, 아까 우리 요 미간 계속 잡아주고 밝혀주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화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코끝, 우리 쉐이딩한 부분 바로 위에 밝은 부분 남아있잖아요. 여기도 끊었고 이렇게 감싸고 코끝을 만들어 놓은 여기를 딱 잡아주면 완전 코끝이 올라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귀여운 토끼상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토너 파우더를 우리 인중중에 도드라지는 요 입체감을 이렇게 살려주면 좀 더 귀여운 요 인매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이라이터 부분 사용해서 우리 코에 하이라이트 토너 파우더 넣은 부분을 한 번 더 탱글하게 강조. 이게 각각도 쓸 수 있지만 이 토너 파우더를 깔아놓고 하이라이터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극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눈 앞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트 요즘 많이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스킬업된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에 이렇게 파우더도 하고 쿠션도 한 것처럼 바디 메이크업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좀 화사하게 해주시는 게 또 스킬업의 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셨을 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초보 메이크업 제가 공부해서 왔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이제는 6년 전 거, 8년 전 거 왕초보 메이크업 보지 마시고 이걸로 스킬업 하셔서 다양한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오랜만에 유튜브 구독미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스타 끊으시는 분 누구예요? 따봉따봉미도 해주시고,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요. 메이크업 예쁘게 잘 해보세요. 화이팅! 안녕!